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 대비 발달심리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학의 이론 강의 첫 번째는 발달심리학의 기초 챕터 1에 나와 있는 제1절 발달심리학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학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해 놓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달심리학과 연관된 내용들이 쭉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넓은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발달심리학은 그 박스를 보시면 인간의 전생에 걸친 모든 발달적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전생에 밑줄 치면 되겠고요. 발달심리학은 유아와 아동과 같은 생애 초기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어떤 시점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생에 걸쳐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생에 걸쳐서 발달한다. 발달의 원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생에서 쭉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발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발달심리학의 연구 영역을 보면 첫 번째가 현상 기술 연구가 있고 두 번째 발달기제 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기술 연구는 발달심리학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사람의 연령이 변화됨에 따라 여러 영역의 심리적 특성이 변해가는 양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거기에 가로 묶어주세요.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이게 힌트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기술하는 연구가 현상기술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영어를 보면 디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달기제 연구입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원인의 동그라미, 원인과 그 과정을 추론하고 이론화하는 데 초점을 주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구나. 원인을 추론해서 이것을 이론화하는 것이 바로 발달기제 연구구나. 영어에 보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바로 기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제가 바로 원인을 추론해서 이론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상기술 연구와 발달기제 연구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잡으셨죠?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이 내용은 현상기술 연구. 원인을 추론해서 이론화한다. 그러면 발달기제 연구.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잡아주십시오. 자, 밑에 보시면 박스 아래에 발달과 성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발달을 디벨롭먼트라고 하고 성장은 그로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발달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달은 인간의 전생에 걸쳐 생활 주기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동그라미 1, 정신적 동그라미 2, 정신적을 우리가 심리적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3, 사회적, 그리고 경험적인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 예측 가능하지만 예측 가능하다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측 가능하지만 그 변화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요. 왜요? 개인차가 있죠.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끊어요. 그 개인마다 매우 달라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즉 개인차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달해 나가고요. 출생에서부터 죽음,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속성의 밑줄,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 발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능과 구조가 상승적의 동그라미, 상승적인 변화도 발달이 포함되지만 이렇게 쭉 중년기부터 신진대사의 저하가 일어나면서 퇴행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발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승적 변화로만 성장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하강적 변화 또는 퇴행적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장은 신체적인 부분이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볼륨이 커지는 걸 말해요. 그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한다. 신체적의 밑줄, 성장통의 개념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하게 뼈가 증가하고 근육이 많아지면서 볼륨이 풍부해지는 가로, 신체적 측면의 양적 증가, 가로 닫고요. 이것을 성숙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소, 심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또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는데 동의하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기질 동그라미, 유전자 동그라미, DNA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등이 육체적 발달을 주도하는 요인인 생물학적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심리적 기능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내적의 동그라미, 심리적인 부분은 내적인 부분이에요. 정신적인 부분이죠. 내적 혹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통해 변화가 가능합니다. 인간 발달의 상호작용, 직접 또는 간접적 생활 경험, 사회 문화적 요소들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이나 생물학적 부분이나 심리적 부분이나 사회적 부분이 서로 연관되는 것이죠. 환경적 요소를 보면 학습과 사회화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각 주의 학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그렇습니다. 경험과 훈련에 의한 겁니다. 경험, 동그라미, 훈련에 의해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사회화는 무엇입니까? 사회화는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 즉 가족이나 지역사회나 국가, 민족의 그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고 그 안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기대, 관습, 가치, 신념, 역할, 태도 등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화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학습 및 사회화와 관련된 가족, 학교, 직장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사회적 문화의 요소는 인간의 학습, 사회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인간 발달의 원리가 있습니다. 3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인간의 발달은 변화 과정을 포함합니다.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다.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가 있다 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행동상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발달입니다.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장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출생 전후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지체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촉진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상부에서 하부, 즉 머리에서 몸통으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중심에서 말초로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머리와 몸통 부분에서 먼저 발달이 일어나고 사지 부분은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즉 머리에서 아래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끊어요. 몸 중심에서 몸 바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발달은 민감적 시기가 있습니다. 발달은 어느 시기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발달 영역에 따라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심화학습에 보면 민감기가 있습니다. 자, 아동의 발달에서는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보다는 민감기라고 하는 개념이 더 적절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보다는 민감기 쪽으로 부등호해 주시면 됩니다. 민감기란 특정 능력이 발달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동은 이 시기에 특정 자극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 이후에도 발달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그걸 우리가 민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줄이 좀 중요합니다.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민감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동 발달에서는 이 민감기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모든 발달 단계, 발달 시기마다 그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 단계마다 발달 과업을 이야기하죠. 발달 과업은 프로이드도 이야기했고 에릭슨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발달 과업을 사회적 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나 교사들은 각 시기의 아동들이 환경에 잘 적응해 가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발달적인 변화,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정체성 확립이 발달 과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청소년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이 청소년이 정체감이 잘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 발달은 점성성을 갖습니다. 점성의 원리를 말한 사람은 에릭 에릭슨입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발달의 기초 위에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발달은 특히 이전 단계의 발달들이 함축되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점성성입니다. 7번째는 개개인의 발달 과정을 비교해보면 개인차가 있다 했습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요. 자, 일정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원리를 개인차라고 합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간의 발달은 분화의 과정을 거쳐서 후에 통합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말러라는 학자는 인간은 태어나서 엄마와 공생의 단계를 거칩니다. 공생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직립보행을 통해 분화가 되고 이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화의 과정을 거쳐 완숙한 인간으로 통합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8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9번째, 인간의 발달은 유전이나 환경의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가로 닫고요. 동의하시죠? 인간의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발달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생물학적인 것,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발달의 경향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칙에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전제 조건으로 연령이 또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이게 발달 경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11번째는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자, 4번째, 발달과학과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이 내용까지 하고 제가 잠깐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 첫 번째, 발달상에서 어떠한 과제의 성취와 특정한 측면의 발달이 강조되는 삶의 기간을 우리가 발달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각 발달 단계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전이나 이후 단계로부터 구분이 되고요. 발달의 방향이 있고 새로운 단계는 그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발달을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까지의 발달 과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발달 과업들은 통합이 되는 것이죠. 임상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고안할 때 발달 단계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발달 심리를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발달 과업 또는 발달 과제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배를 증가시키는 기술과 능력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술의 획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발달의 영역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요. 크레이그가 말한 것인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이 있습니다. 자, 외적인 변화, 신체적 변화의 외적 변화, 내적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장이나 체중 등은 외적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육이나 뇌나 내분비성이나 감각기관, 이런 것들은 내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신체적 건강 상태는 걷기나 달리기의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인지적 발달입니다. 인지는 아시죠? 기억이라든지 사고, 생각, 인지, 인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사고와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정신적 과정을 포함하며 인식, 기억, 추론, 창의성, 지능, 상상, 언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지적 발달입니다. 심리사회적 발달입니다. 성격과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아 개념이라든지 정서, 감정과 더불어 사회성, 사회적 관계, 사회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심리사회적 발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있고 실력 따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력 따지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력 따지기를 보면 학습과 성숙과 성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경험과 훈련에 의한 것이다 했어요.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 것이며 경험과 훈련에 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의 개념입니다. 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양적 증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숙은 이 경험과 훈련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유전인자 등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인자, DNA 등의 또는 뭐 우리가 내분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숙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상승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하강적인 변화 또는 퇴행적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강적, 퇴행적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 발달은 상승 변화도 포함하고 하강적인 변화, 퇴행적인 변화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발달은 여기 안에 성장이라고 하는 거, 성장은 신체의 양적 증가라고 했어요. 양적 증가, 양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이 있습니다. 성숙은 유전인자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성숙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다라고 했어요.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즉 성장과 성숙과 그 다음에 학습,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것을 디벨롭먼트, 발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자, 인간을 가운데 쓰고 인간은 생물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측면이 있고 인간은 심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고려하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네, 생물학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발달의 원리입니다. 자, 발달의 원리 내용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많았는데 아주 짤막하게 써드리면 첫 번째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달 속도입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달의 순서는 일정합니다. 발달의 순서는 일정한데 자,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에 몸통에서 사지로 중심에서 말초라고 쓸까요?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하면 틀리겠죠. 하부에서 상부, 말초에서 중심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속적인 과정이라 했습니다. 연속적 과정이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최적의 시기. 최적의 시기를 우리가 뭐 민감기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민감기가 있고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요. 아동의 발달에서 어떤 게 더 적절하다? 네, 민감기가 결정적 시기보다 더 적절하다.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측정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다라고 했었고요. 일곱 번째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발달이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에릭슨이 말한 점성성의 원리도 있다라고 했어요. 점성성의 원리. 자, 점성성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에릭슨은 8단계까지 제시를 한 사람인데, 자, 이전 단계의 발달 과합이 성취가 되면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성성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발달의 원리를 쭉 하고 있는데, 아홉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뭐 사회적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적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일정한 방향이 있다. 일정한 방향이 있다. 방향이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약간 응용해 보겠습니다. 몸통을 움직이면 전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죠. 자, 말초를 움직이면 특수적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응용을 해보면 10번째,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활동은 몸통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 활동은 사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달의 원리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개념과 연구가 있습니다. 앞에서 뭐 발달기제 연구, 뭐 현상기술 연구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발달이란 출생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전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추세 변화가 있었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일으켰는지 탐색하는 것이 바로 발달 기제 연구라고 합니다. 2번 별표. 자, 어떠한 요인들이 그 말은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원인이라고 쓰시고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일으켰는지 탐색한다. 이게 바로 원인 추론이죠. 앞에서 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 추론은 바로 발달 기제 연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발달 기제 연구는 기술된 현상의 기저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왜, 어떻게 발달적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아본다. 이걸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봄으로써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발달 기제 연구입니다. 네 번째, 발달적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현상기술적 연구입니다. 현상기술적 연구는 디스크립션 하는 거니까 질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현상기술 연구는 사람의 연령이 변화됨에 따라 여러 영역의 심리적 특성이 변해가는 양상을 가로 있는 그대로 기술 가로 닫고 하는 것으로서 교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현상기술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적 변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현상기술 연구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과 집단의 기준을 탐색하는 양적 연구 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 방법하고 양적 연구 방법은 다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성격이 당연히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발달기제 연구하고 현상기술 연구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도 간단하게 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있는 것이니까 정리를 하면 발달 기제 연구. 자, 발달 기제 연구는 말씀드린 대로